Hi guys! 여러분의 듀오링고 가이드 제니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우리 듀오링고가 2023년 5월 1일자로 개정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요. Interactive Reading Section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이제 Listening Section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작용하며 듣기라는 신유형이고요. 이 문제가 추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존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푸셨던 문제 유형 중 Listen and Select 듣고 선택하기 문제 유형이 삭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끝날 때쯤에 스피킹 샘플,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영상이 뜨면서 내 자신이 녹화가 되면서 말하게 하셨던 그 문제 유형 있죠. 이 문제 유형이 성적표에 이제 점수가 추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로는요, 5월 1일자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조금 변경이 될 거고요.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건 너무너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만약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조금씩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Interactive Listening Section, 자, 이 문제 유형은 보통 대학에서 활용할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해 요 문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학생들 간에 또는 학생과 교수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주제들은 보통 대학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수업 관련된 거, 인턴십, 교환학생, 뭐 요런 이제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 세트가 나온다고 하면 하나는 이제 학생들 간의 대화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학생이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 응시생, 즉 여러분은 대화 시나리오에서 보통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을 찾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거고 다른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보통 학생 친구에게 뭔가 조언을 좀 구하면서 질문을 하는 역할을 보통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터랙티브 리스닝 섹션은 일단 그 안에서도 크게 두 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listen and respond. 듣고 여러분이 답변을 알맞게 하셔서 전반적인 대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여러분이 대화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summarize the conversation.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쭉 대화를 하셨던 것을 깔끔하게 여러분이 글로써 요약을 써주시는 그런 문제 유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제 첫 번째 Listen and Respond 문제를 푸실 때는 4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4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 시나리오에서 가장 연결성이 잘 되는 답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4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총 5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부분에 이제 점수가 추가가 되냐면 conversation 그리고 comprehension 이 두 영역에서 여러분 점수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리스닝 리스폰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시나리오 도입부가 이렇게 앞에 뜹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를 좀 알아야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듀오링고 우리 특유 캐릭터예요. 우리 친구 아시나요? 이 캐릭터가 등장하고요. 이 캐릭터와 대화할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You will participate in a conversation about the scenario below. 그래서 여기 아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이어갈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뭐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의 이제 길이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You're in the biology program at university. 여러분이 무슨 biology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있고 You are curious about the field of bioengineering. 여러분 이제 저 특정 분야에 좀 궁금합니다. So you decide to ask one of your professors about it.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화면이 나오면서 아까 제가 몇 분 있다 그랬죠? 4분 있다 그랬죠? 4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카운팅 다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 도입부를 너무 열심히 진짜 하나하나 뭐 문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딱 봐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은 또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또 뒤에서 또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포인트 정도만 좀 잘 뽑아서 여러분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뒤에 나올 5문제 또는 6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학 교수한테 뭔가 조언을 또는 뭐 질문을 하는 상황, 또는 이제 다른 친구에게 조언을 좀 구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 여러분이 대충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뒤에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이렇게 보통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올 건데요.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이제 스타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대화 좋은 스타터를 이제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Hi Professor로 거의 다 시작을 하긴 하는데 뒤에 보면 Can I ask you about? Thanks for seeing me. What did you need me for? 다양한 스타터들이 있죠. 아까 시나리오 잘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스타팅을 하는 상황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의 대화를 했을 때 교수님이 뭐 Hi, 뭐 What did you need me for? 이런 이제 뭔가 스타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인사를 하시면서 뭔가 본인의 목적을 설명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의 답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 팁을 조금 드리면은요. 일단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보기가 보통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5개를 뭔가 분명히 여기 안에서 그럴싸한 그런 답변들이 꼭 있을 거거든요. 오답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하시면서 상관없는 내용, 즉 오늘의 주제에서 조금씩 벗어난 내용들을 잘 소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소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답들도 정말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거법을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답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반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터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팅하는 문장들은 다 비슷하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과 조금씩 다른 것들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선택만 해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 답변을 또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도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대화 상대방, 즉 이 듀오링고 캐릭터가 이제 말을 할 건데요. 이 말을 여러분이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i Professor, thanks for seeing me 하고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딱 잘 듣고 어떤 대화로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음원을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면 딱 한 번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한 번 누를 때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잘 집중해서 내용을 들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3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원 여러분 들으실 때는 시간이 이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죠.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책정이 안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면서 들을 때는 듣기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앞문제에서 내가 오답을 고르면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싶을 수 있는데 오답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잘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정답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답이 표시가 되고 틀린 오답이 여러분이 만약에 등장한다고 해서 뭐야? 아까 저게 정답이었네? 우리 그러잖아요. 오답 체크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요. 뒤에 지금 듣기 내용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 내용의 흐름만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5문제, 6문제 정도가 쭉 넘어가고 4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다음 Summarize the Conversation이라는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대화 시나리오를 요약해 주셔야겠는데요. 75초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생각보다 많은 문장을 적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이 구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요. production 그리고 literacy 영역에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summarize the conversation 하고 이렇게 질문이 상단에 떠 있고 여러분의 답변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넉넉한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뭐지? 하고 읽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거의 항상 똑같겠죠. 요약하시오.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답변 여러분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3문장 정도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문장의 구성도 이제 물론 제가 인강에서 더 강의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도입부 한 문장.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일지 큰 주제를 던져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listen and select 했을 때 전체 대화 내용에서 여러분이 한 문장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나서 결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상 결론이 있거든요. 이제 뭔가 문의를 하거나 뭔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뭔가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 결론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문장 정도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새롭게 추가되는 Interactive Listening 섹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Listen and Select, 듣고 선택하기 문제 유형이 삭제된다는 이제 사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문제 유형 3번째로 풀고 계셨던 Listen and Select가 아예 전체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Interactive Listening, 방금 전에 추가가 된다는 이 신유형과 동일한 그 영역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삭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킹 샘플, 우리 그 전에 라이팅 샘플도 이제 우리 성적에 추가가 되고 있었던 만큼 스피킹 샘플도 이제 성적표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 사실 변경 없고요. 그냥 기존과 동일해요. 그냥 원래 여러분이 하셨던 스피킹 샘플, 요게 이제 성적표에 추가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문제 유형이 좀 없어지는 거죠. Listen and Select는 아무래도 단어만 골랐면 됐던 그런 문제인데 그게 사라지고 조금 더 어려운 신유형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은근 단어를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나는 단어 싫었는데 잘 됐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스피킹 샘플이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되면서 스피킹이 약한 수험생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스피킹 샘플이 시간도 조금 더 길고 여러분이 좀 말할 때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스피킹 자체에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들이시는 게 정말 필요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감이 있지만 토플이나 아이엘츠 등 타 유학 시험보다는 아직까지는 듀오링고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스쿨 듀오링고 제가 이제 제니쌤이 이 바뀐 시험에 대해서 인강과 그리고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을 이제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제가 오늘이 이제 여러분한테 빠르게 뉴스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지만 인강에서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이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에 대해서 또 저희 엄청나게 또 분석 많이 했거든요. 추가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신유형도 정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되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희 본 강의에서 저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